자, 오늘은 광합성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광합성은요, 빛을 통해서 무언가 합성한다,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자가 작은 놈들을 모아서 긴 입자를 만들어 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의 물질을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물질로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반드시 이용해야 돼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한다. 빛을 통해 합성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는요, 물과 이산화탄소인데요. 물과 이산화탄소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요. 빛 에너지를 받습니다. 자, 빛 에너지를 받으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 포도당에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라는 생성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요, 물, 이산화탄소의 물질과 빛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요. 산물, 생성물은요, 산소와 포도당인데요. 이 포도당의 화학적 구조의 결합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결합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에너지가 저장되고 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엽록체는요, 식물세포에 들어있는 초록색의 작은 알갱이에요. 주로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있고요. 엽록체에는요, 빛을 흡수하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잎을 보면 엽록체가 있어요. 이 엽록체가 작은 알갱인데요. 얘를 확대해서 더 보면요, 이 안에 엽록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엽록소 때문에 엽록체와 식물의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요, 반대로 포도당을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을요, 우리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물질을요, 낮은 에너지 상태로 만들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광합성과 반대가 되는 과정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필요한 건요, 산소와 포도당이고, 반면 생성물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자,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흡열 과정이에요. 반면에 호흡은 반대로 가니까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에너지 방출이에요, 호흡은요. 다시요, 광합성은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됐죠? 자, 이때 필요한 물질인 물은 뿌리에 뿌리털에서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합니다. 빛은 엽록새에서 흡수하고요. 포도당은 최초의 생성물이고요. 저장할 때는 녹말 형태로 저장합니다. 자, 포도당이 작은 알갱이라고 한다면요. 녹말은요, 얘네를 꽉꽉꽉 뭉쳐서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 분자고요. 고분자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저장할 때는 이렇게 꽉꽉꽉 눌러서 뭉치는 거고요. 사용할 때는 끊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산소는요, 기공을 통해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질은요,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빛에너지, 생성물은 포도당과 산소다. 반드시 기억해 놓고요. 식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광합성 결과 생성된 물질인 포도당이 있고요. 얘를 잎에 임시 저장할 때는 녹말 형태로 저장합니다. 포도당은 공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요. 녹말은 얘네를 묶어서 굉장히 긴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고요. 필요할 땐 끊어서 다시 포도당을 만들어서 사용할 겁니다. 이동은 주로 밤에 설탕 형태로 이동하고요. 저장은요, 다시 녹말 형태로 저장합니다. 외워두시고요. 이렇게 생성된 양분은요,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첫 번째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원이 있어야 뛰어다니고 웃고 말하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고요. 식물체를 구성합니다.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저장할 때도 쓰이죠. 자, 그리고요, 물은요, 물관을 통해
뿌리에 뿌리 털에서 흡수돼서 물관을 통해 이동해서 잎에 공급되게 되고요. 잎의 기공을 통해 주로 잎의 뒷면에 있습니다.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공급됩니다. 이때 빛이 비춰지면요. 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요. 광합성 결과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포도당은요. 녹말로 잎에 임시 저장됐다가요.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되기도 하고요. 산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 주로 잎의 뒷면에 있는 잎의 기공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때 이 포도당은요. 이동하게 되는데요. 주로 밤에 이동합니다. 어떤 형태로요? 설탕 형태로. 그러면서 쭉 따라가서 어딜 따라가냐면요. 체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저장되게 됩니다. 됐죠? 다시요. 물은 물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포도당은 설탕 형태로 이동하면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요 그림은 문제에 잘 나오니까 잘 외워두세요. 다음 포도당의 이동 주로 밤에 어디를 통해서? 그렇죠.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광합성 결과 최초로 만들어진 산물, 생성물은요. 포도당입니다. 잎에 임시 저장할 때는 녹말로 꽉꽉꽉 뭉쳐서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관을 통해 이동하게 되는데요. 주로 밤에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설탕 형태로 이동하고요. 저장기관에 저장되는데요. 저장되는 형태는 다시 녹말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를 확인하는데요. 이때요.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냅니다. 수소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불씨를 갖다 대면요. 퍽 하고 폭발해버려요. 퍽 하고 소리가 납니다. 됐죠? 그 다음엔 꺼불다산, 불퍽수 이렇게 외워요. 꺼불다산, 불퍽수 되죠? 그래서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를 확인할 건데요. 검정말 식물을 넣어주고요. 빛을 비춰줍니다. 이때 1%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주는데요. 얘는요.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은요. 화학식을 쓰면요. NaHCO3가 있는데요. 얘가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이때 얘가 어떻게 분해되는지는 나중에 화학할 때 다시 해줄게요. 됐죠? 빛이 비치면요. 검정말이 광합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산소가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산소가 발생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렇죠? 꺼불다.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건 산소다. 꺼불다산. 됐죠? kok을 열고 향불꽃을 가져가면요. 꺼져간 불씨가 다시 타오릅니다. 이걸 통해서 산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일 수소가 발생했다고 하면요. 불씨가 타면 퍽 터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산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기체는요. 물질을 태우는 성질이 있는 산소다. 이렇게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됐죠? 다음은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BTB라는 시약을 쓰는데요. 브롬, 티몰, 블루라는 시약이에요. 블루 스카이, 스카이. 하늘은 높다, 높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높다. 그래서 높아. 하늘은 높아. 블루 스카이 높아. 이렇게 외워줍니다. 조금 찌질하게 외워야 돼요. 높아. 되죠? 다음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게 되면요. 산성이 뜨니까 액성이 산성이 되니까 노란색이 돼야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요. 산성이 줄어드니까 염기성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푸른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염기성인 푸른색 BTB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버리면요. 이 푸른색이던 게 녹색,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다시 기억해요. 이산화탄소는 뭐다? 산성이다. 그러면 BTB가 노란색이 된다.
BTB는 from 티몰 블루란 시작이다. 블루 스카이 하늘은 노노파 노노파 되죠. 자, ABC 시험관 3개예요. 입김을 불어 넣었어요. BTB. 그러면 푸른색에서 노란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가 다 노란색이 될 거예요.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자, 여기는 식물을 넣었고요. 여기는 식물을 넣은 다음에 호일로 감쌌습니다. 그러면요, 이때 빛을 비춰주게 되면요. 빛을 비춰주게 되면 얘는 아무 일 안 일어나고요. 얘는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호흡은 24시간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광합성량이 더 많아서 자, 이산화탄소가 점점 줄어들 거고요. 됐죠? 얘는 빛이 비춰져도 호일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하고 호흡만 합니다. 호흡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늘어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요. BTB는 노란색이 될 거예요. 산성이 되면서요. 그래서 얘가 그대로 노란색이 될 겁니다. 반면에 처음에 노란색이었으니까 이산화탄소는 많았던 거예요. 그럼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니까요. BTB가 푸른색으로 바뀔 겁니다. 됐죠? 그러면 A는요. 처음에 노란색이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그대로 노란색이고요. B는요. 광합성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니까 점점점 푸른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푸른색으로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C는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란색을 유지할 거예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증가해서 자, 얘가 노란색을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광합성은요. 빛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B에서 확인했죠? 빛이 있을 때.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한다. 그래서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어떻게 확인했다? 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다. 어디서? B에서. 광합성하는 놈에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다. 아, 광합성하면 이산화탄소를 소모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시험이 꼭 나오니까 암기해 두시고요. 다음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입니다. 빛 세기는요. 세게 하면 할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납니다. 계속. 그런데 어느 시점 이후에는요. 빛 세기를 아무리 세게 해줘도 광합성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이건요. 너가 있는데요. 밥을 한 그릇 줬어요. 그럼 일을 요만큼 할 거예요. 밥을 또 2그릇 줬어요. 그럼 일을 더 많이 할 거예요. 밥을 3그릇 줬어요. 일을 더 많이 할 거예요. 밥을 왕창 줬어요. 하지만 얘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되면요. 얘가 더 이상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이파리가 있는데요. 자, 빛세기가 세면 셀수록 점점점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얻죠. 그래서 광합성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얘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 빛세기가 더 이상 세지더라도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이 지점을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해요. 광포화점 이상에서는요. 빛세기를 아무리 세게 해줘도요. 더 이상 광합성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기억해 놓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빛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량은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요. 광포화점 이상에서는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이산화탄소 농도도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0.1% 이상에서는요. 아무리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켜도요. 광합성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프를 볼 때는요. X축을 증가시키면서 Y축을 체크하는 거예요. X축을 증가시키면서 Y축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산소를 더 넣어주면 내가 일을 할 거예요. 산소를 더 넣어주면 일을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산소를 아무리 계속 많이 넣어주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산화탄소 농도를요 0.1% 이상 만들면요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산소가 많아졌네. 또는 이파리에서는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거죠. 이산화탄소 꼭 필요한데 증가시켜줬네. 광합성량 증가. 아싸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0.1% 이상의 농도에서는요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다.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벌써 충분해졌기 때문에 이 이파리 하나가 생성할 수 있는 광합성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요. 온도가요. 35도에서 38도. 우리가 이걸 체온 범위라고 해요. 체온 범위에서 광합성량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광합성량이 점점 줄어요. 그리고 온도가 40도씨 이상이 되면요. 급격하게 광합성량이 줄어듭니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 35도에서 38도에 최대가 되고요. 40도씨 이상에서는요. 효소가 파괴되면서 급격히 감소합니다. 모든 생물체는요. 효소가 필요해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내가 체온 범위일 때는요.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추우면요. 줄어들면서 추워 하면서 일을 적게 하겠죠. 근데 40도씨 이상이 되면요.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해요. 효소도 단백질입니다. 이것도요. 그러면서 얘네가 파괴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때 효소가 뭐냐면요. 여기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엄청 귀여운 돼지예요. 됐죠? 꿀꿀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얘를 손으로 뜯어 먹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자, 그러면요. 칼을 가져옵니다. 칼을 가져와서 얘를 싹둑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분해 속도는 어떻죠? 분해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분해 속도는 빠르지만 양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칼은 변함이 없죠. 이게 효소입니다. 이 칼에 해당되는 게 이걸 다른 말로 촉매라고 하고요. 이 촉매가 생체 내에서 작용할 때 우리는요, 요걸 효소라고 해요. 그러면 생체 내에 작용하는 촉매는 효소다. 그러면 촉매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분해 속도를 빠르게 한다. 하지만 자신은 변함 없다. 됐죠? 그래서요, 적어두세요. 효소가 작용한다. 효소는요, 생체 촉매라고 했어요. 뭘 빠르게 한다고요? 분해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분해 속도를 높여주고요. 하지만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은요, 변함없어요. 생성물을 더 빠르게 만들 뿐입니다. 전체 질량에는 관계가 없어요. 됐죠? 이때 생체 내에 작용하는 촉매를 뭐라고 한다? 그걸 효소라고 한다. 효소는 촉매다. 이 효소가 있어야 모든 인체 내 또는 식물 내에 생명체 내에 화학 반응이 활발해지는데요. 광합성은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파괴되면요. 광합성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40도 이상에서는요. 효소가 파괴된다. 기억해 놓으세요.